제가 왜 맨날 녹화를 까먹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양절류 치료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뇌 치료 중심으로만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절류 기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보연혈기도 갖고 계시고, 근데 사실은 이 두 기기를 가지고 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침수를 대신해서 침술로 치료한 그 유사한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강좌를 열었고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몸을 치료하는 것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허리 치료를 시작한 이유는 온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척추죠, 척추. 척추가 똑바라야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저희 엘리막당 유튜브 중에서 몸 공부라고 있어요. 2024년 몸 공부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참고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말씀을 해놨는데, 그게 보면은 세포 하나가 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척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척수가 모든 오장육부와 근육과 뼈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의 구조거든요. 몸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래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자가, 만든 사람이, 만든 척수가 온몸을 관리하고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에너지 치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척수가 제일 중요한데, 척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허리예요. 그래서 허리 치료를 먼저 시작했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한번 쭉 복습한 다음에, 간단하게 복습한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치유의 핵심 지식 1번을 했었죠. 그 다음에 치유의 핵심 지식 2번, 그 다음에 허리 치유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골격, 근육, 신경, 장부 그 구조를 배우고 구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또는 공부할 때에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머릿속에 기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뇌는 반드시 이미지 아니면은 문자 이 두 가지로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는 세포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기억을 해요. 또 이 기억한 게 있어야만 다른 기억들을 이렇게 엮어서 사슬처럼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포다. 몸은 세포인데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몸으로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식하고 새롭게 바뀐다. 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간이 되고 처음부터 피부가 되고 처음부터 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줄기세포가 있고 그것이 여러 번 바뀌어서 분화가 되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세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세포핵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래서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세포핵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조가 그냥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구조다. 굉장히 세밀해서 어느 정도 세밀한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우주를 표현할 때 우주와 인체를 대비할 때에 인간의 몸이 소우주다 이렇게 하지만은 생물학자들은 거꾸로 인간이 대우주고 우주는 소우주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것이 우리의 세포다. 예, 그런 말씀. 세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포가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게, 어, 이제 어떤 생명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몸에 생명 물질이, 필요한 생명 물질이 약 20만 종이 있고, 이 생명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포 하나가 1초 동안에 만들어내는 생명물질, 이제 과학적인 용어는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생명물질이 1초 동안 세포 하나가 만들어내는 게 약, 최소 수천 개에서 1초에 최대 170만 개 정도를 만든다.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이 생명물질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거꾸로 생각했을 때에 세포가 생명물질을 잘 못 만들면은 그게 병이 되는 것이다. 근데 생명물질의 종류가 20만 종이고 숫자로는 하나당 170만 개를 만드니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는데 그 생명물질을 만드는 주체가 핵이고 생명물질을 만드는 그 원료, 생명물질의 그 원료를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다. 근데 그 원료가 뭐냐? 원료가 뭐냐? 에너지, 핵산, 아미노산이다. 근데 에너지, 핵산, 아미노산을 누가 만드냐? 뭐 어떻게 뭘 가지고 만드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200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각 세포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간은 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방은 지방세포로서 역할을 하고 뇌는 뇌로 역할을 하고 근육은 근육대로 그다음에 세포는 피부는 피부대로, 소화기는 소화기대로 각자 자기가 필요한 생명 물질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세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소멸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게 희망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치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치료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세포로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구나. 우리 몸이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큰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명 물질을 만드는 그 원재료가 핵산과 아미노산과 에너지인데 핵산과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음식이다. 음식은 딱 세 종류, 지방, 지질이라고 하는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 지질은 최소 단위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뭉쳐서 지질이 돼요. 그 뭉친 원재료를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방산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CH2예요. 탄소 하나의 양쪽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을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 지방의 본질은 탄소 하나, 수소 두 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뭐로 되어 있냐면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포도당은 또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C6H12O6.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단백질의 최소 단위,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탄소, 산소, 이게 바뀌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질이 가장 단순한 구조고 포도당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세 번째.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결국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다는 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 선생님, 인식의 변화가 혹시, 네. 혹시 PPT 공유하신 거예요? 제 것만 안 된 건가요? 예, PPT 아까 그 보내드렸는데요. 아니, 여기 화면에 지금 공유, 예, 공유했는데 혹시 안 보입니까?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십니까? PPT? 저희는 보입니다.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제 네. 것만 안 보인가?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제가 컴퓨터로 설정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이 결국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몸의 치료는 분자,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약,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식이었지만은 그것이 더 근원적인 것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고는 원자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소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을 못 먹으면은 뭐 한 달 동안, 최소한 40일은 버틸 수가 있는데, 산소는 5분 동안만 우리가 공급을 못하면 죽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적혈구라는 세포다. 적혈구는 30조 개가 된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30조 개의 적혈구가 필요하다. 근데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2억 5천만 개씩 들어있다. 적혈구 하나에. 그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2억 5천만 개. 헤모글로빈 하나에는 산소 4개를 붙잡아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세포가 금방 죽는다. 5분 만에 죽는다. 몸 전체가 다 마찬가지다.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본인이 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해드리는 게 있지만 본인이 할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음식,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음식. 근데 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맛난 거, 보기 좋은 거, 뭐 싱싱한 거 이게 아니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상태가 어떤가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이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호흡이다. 호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예.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의 핵심 지식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치유의 핵심 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뭘로 돼 있다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예, 그러니까 결국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로.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인데 원자는 속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그럼 핵과 주변 사이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 에너지가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전자기력. 이제 양자 물리학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핵과 전자 사이에는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근데 전자기력이란 말을 다시 바꾸면 그게 빛이에요. 빛. 빛이라는 말을 알갱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 포톤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라고 하는 이 원자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전기적인 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 믿기실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이 전기로 움직인다고? 맞습니다. 전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 예습할 때에 우리 몸은 전기로 되어 있다, 전기다 하는 그 책을 꼭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몸은 전기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다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전기적인 힘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전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원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빛이 가득 차면은 궤도를 이탈하고 빛이 빠져나가면은 궤도 아래 궤도로 내려와요. 이게 움직이는 것은 빛인데 그것은 전기적인 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처음에 세포 하나가 쭉 분화돼 가지고 척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온 장기, 온 근육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관리자죠. 척수가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척수가 튼튼하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척수세포,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 모든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혹시 병이 났을 때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도 충분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깊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세포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충분하다. 그런데 병이 났다는 것은 뭐냐? 각종 장부 또는 근육과 이 척수 사이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이 막혔다는 뜻이고, 또는 척수 자체가 망가졌다 이 뜻이에요. 그 치료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척수와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찬가지로 전기로 움직여요. 전기 외에는 없어요. 전기 외에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저도 너무너무 그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려웠어요.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은 전기적인 힘밖에 없다. 음, 관리자, 세포. 세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척수와 뇌도 전기적인 힘으로 만든다. 예. 이것이 치유의 핵심 지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 엘리막당에 보면은, 몸 공부, 2023 몸 공부 있어요. 그거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교적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허리 치료를 하는데 우선 골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용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척추라고 하는데 여기 목에 있는 것을 경추라고 하고 등에 있는 것을 척추라고 하고 허리에 있는 것을 요추라고 하고 허리 밑에 엉덩이 이쪽에 있는 것을 이것을 천추라고 합니다. 이 속에 그래서 뼈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경골, 이걸 척골, 이걸 요골, 천골 이렇게. 그래서 뼈를 우리가 허리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 뼈와 이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척수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뼈 밑에 있는 이 뼈가 천골이에요. 천골. 넓적하게 되어 있어요. 천골을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천골에 붙어 있고 양쪽에 붙어 있는 이 뼈가 장골입니다. 이게 천골이고 이게 장골입니다. 그래서 어, 요추, 천골, 장골, 그다음에 이 뼈가 대퇴골. 이게 전부 다 허리 치료와 다 연관이 있어요. 주의할 거 아주 핵심 지식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이거는 여기를 치료하는 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천골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천골뼈가 있고 장골뼈가 있어요. 그러면 천골과 장골이 붙어 있는 여기를 뼈와 뼈가 붙어 있는 데는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관절. 여기를 천장관절이라고 해요. 천장관절.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척추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데가 천골이고 천골 옆에는 천장관절이 있는데 딱 병 시작은 두 군데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가 천장관절에서 시작돼요. 천골과 장골 사이에 크게 염증이 생기면서부터 이쪽 병들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이 밑에 꼬리뼈가 있어요. 꼬리뼈. 꼬리뼈에도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면 또 병이 생겨요. 이 허리 쪽에 병이 와요. 시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뼛속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예. 뇌와 척수인데 여기가 척수의 끝부분이에요. 뇌에서 쭉 내려와 척수의 끝부분이에요. 여기서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손상이 오거나 하면 여기서부터 병이 시작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뼈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이게가 요추 1번부터 5번 요추 5개가 있다. 그다음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청골인데 청골을 좌우에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장골이다. 이것을 장골이라고 해요. 장골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리를 형성하는 이 부분을 대퇴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음, 이게 장골인데, 장골뼈인데, 우리가 의자에 딱 앉으면 의자에 닿는 뼈가 이 뼈예요. 이 뼈. 이 뼈 보면 안에 구멍이 하나 있고, 어, 그런데 이 뼈 이름이 좌골이에요. 이 좌골은 앉을 좌, 앉으면 닿는 부분, 그래서 좌골이에요. 좌골과 장골은 장골인데, 좌골은 장골인데, 끝에서, 엉덩이 끝에서 우리가 앉을 때 닿는 부분인데,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좌골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휘어져 갖고, 이리 갖고, 이 뺀 걸 돌아서 이렇게 와요. 이거 혹시 뭐,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뒤로 돌아서, 이 뒤쪽으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 뭐냐면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모든 원 운동. 이게 이제 이 장골이 있고 이 대퇴골이 있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원 운동이나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는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원 운동이 일어나요. 원 운동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원 운동이 일어나면 미세하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발전기 역할을 해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를 작은 에너지니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가 돼요. 쉽게 없어지지 않게. 이 장치가 고장 나면은 돌아가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해요. 대퇴골두가. 대퇴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골, 이게 천골, 장골, 좌골, 대퇴골 이 구조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여기에요. 목이 왜 고장 나느냐? 여기서 제대로 못 받쳐주면은 척추가 고장 나고 목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뼈를 다시 보면은 여기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고 밑에 천골, 장골, 장골 밑에 있는 이것을 좌골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것을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볼게요. 근육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은 척추 기립근,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이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야죠. 뼈는, 만약에 근육이 없으면 뼈는 그냥 툭툭툭 뛰어나와요. 어, 내일은 꼭 여러분들이, 어, 돼지 감자탕을 드시러 가세요. 돼지 감자 해장국. 거기 가면은 뼈가 나옵니다. 어떤 뼈가 나오냐면 척추뼈가 나와요. 척추뼈를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세요.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아, 뼈는 아무 힘이 없는 거구나. 뼈는 아무 힘이 없고, 뼈를 붙들고 있는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이게 붙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뼈도 마찬가지고, 우리 척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근육이다. 이 속에 있는 근육,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을 그냥 기립근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붙들고 있어야 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늑골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고 또 저 안쪽은 또 따로 인대가 있고 막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기립근을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척추뼈를 붙들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이 있다. 굉장히 강하고 다양하고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힘을 잃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척추. 이게 척추가 휘었을 때 척추를 붙잡는다고 막 틀어지고 누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은
근육을 바로 세우는 거다. 근데 근육은 또 어떻게, 근육은 누가 관리해요? 신경이 관리해요. 신경이. 그래서 결국 신경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라는 게 있다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건 이제 반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예요? 천골이죠, 천골. 천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겨드랑이까지, 여기까지 붙어 있는 근육을 이것을 광배근이라고 해요. 밑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광배근.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예, 승모근이 상체를 지탱하는 거고 하체와 몸통을 지탱하는 근육이 광배근이다. 광배근. 그 다음에 광배근 안쪽에 허리 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허리뼈. 이 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들고 있는 근육을 요 방형근, 요 허리에 있는 방이란 게 사각형을 얘기해요. 요 방형근이라는 게 있다. 여기에 허리뼈를 붙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엉덩 근육이 있어요. 우리 직관적으로 보이죠. 엉덩이가 예뻐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엉덩이가 튼튼해야 몸이 튼튼하겠죠. 딱 붙들고 있겠죠.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 처음에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젊은 사람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손이 자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만졌어요. 엉덩이를 만졌어요. 왜? 암 걸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이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큰 병이 오면 이게 먼저 빠져요. 이게 엉덩이 근육이 쫙 빠져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이 갑바를 단련시키는 거, 뭐 복직근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갑바 단련시키면 팔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복직근 단련시키면 나중에 허리가 힘을 못 받아요. 허리가 무리가 와요. 근데 진짜 우리가 단련시킬 근육은 어디냐? 엉덩 근육이에요. 엉덩이 예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엉덩 근육이 딱 붙들고 있어야만 척추가 바로 섭니다. 엉덩 근육과 더불어서 이 대퇴근, 다리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엉덩 근육은 대둔근, 이 큰 걸 대둔근이라고 해요. 그 옆으로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게 중둔근. 그 다음 이 속에, 저 속에서 뼈를 붙들고 있는 게 소둔근. 뭐 대중소니까 이거 외우고 싶죠. 대둔이라는 게 엉덩이라는 뜻이니까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튼튼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튼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또 여기에 병이 안 와야 되잖아. 그럼 이걸 관리하는 누군가 관리자가 있다. 그 관리자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리 뒤쪽, 다리 앞이 아니고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해요. 햄스트링 많이 들어보셨죠? 햄스트링은 여기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이 앞에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뒤로 쭉 올라가가지고 좌골에 붙어요. 좌골. 장골 밑에 이게 의자에 앉는 부분을 좌골이라고 했잖아요. 좌골이 붙는데 이렇게 보면 두 개로 보여요. 우리가 엎드려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두 개가 잡혀요. 원래는 세 개예요. 원래는 세 개예요. 반막양근, 반근양근, 그다음에 대퇴 이두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는 햄스트링이라고 그렇게 그냥 기억하면 좋겠어요. 허리와 관련된 근육 중에서 광배근, 요방형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이거 전부 다 허리와 연관이 있어요. 똑같은 치료예요. 여기서 다 치료해요. 여기서. 허리에서 다 치료합니다. 앞에 보면은, 앞에 이제 무릎 위로 쭉 큰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대퇴. 대퇴골, 다리를 얘기하는 거고, 사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네 개란 뜻이에요. 어, 대퇴사두근, 머리가 네 개인데 근육이 네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고
여기 뼈가 있는 게 뭐예요? 이 뼈 앞에서 보면은 이 뼈죠. 이 뼈도 장골이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장골에.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은 무릎에서 시작해갖고 무릎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무릎에서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장골에 붙어 있는 것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요. 대퇴사두근은 워낙 커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퇴사두근도 전부 허리 치료에 해당돼요. 여기 문제가 생겨 전부 허리 치료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요근 조금 있다 해요. 치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육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있는 뼈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 만져보시면 이걸 쭉 내려가면 탁 걸리는 뼈 이름이 뭐죠? 치골이죠. 예. 치골에서 이 다리 사타구니 쪽으로 다리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다섯 개가 있어요. 치골에서. 그러니까 치골근은 여기서 이쪽 짧게 붙어 있고 단내전근,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다리를 안쪽으로 굽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내전근 짧은 거, 장내전근 긴 거, 그 다음에 대내전근 큰 거,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거 박근해서 치골에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근육이 있다. 네 개 그냥 외우기 싫으면 그냥 치골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치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길이에 따라서 짧다, 길다, 크다 그런 뜻이죠. 외우기 쉽게. 그 다음에 그걸 덮고 있는 박근, 박이라고 하는 얇다는 뜻이에요. 그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 근육이 허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허리에서 관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자궁 난소 물혹은 전부 이걸로 치료해요. 자궁 난소 물혹. 남자의 전립선 문제 뭐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워두십시오. 시골근, 짧은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그 다음에 봉공근은 이렇게 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봉공근이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리가 무릎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하는 근육이 봉공근이라는 게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이다. 그 다음에 장요근 조금, 이건 장요근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장요근이 중요한데, 이게 허리 안쪽 내부예요. 허리는 뼈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요추 1번부터 5번, 이거 장골, 이거 좌골, 대퇴골, 그렇죠? 그런데 허리 1번부터 5번 안쪽, 배 안쪽으로 근육이 하나 붙어서 쫙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그냥 장요근이라고 해요. 긴 장요근. 장요근도 뭐 대요근, 소요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장요근이라고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신장이 있어요. 여기. 신장. 신장은 피를 흘려서 소변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난소가 있어요. 난소. 신장과 난소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은 신장하고 난소에 병이 와요. 어. 그러면은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배 속에 있어요. 허리 안쪽에서 다리로 내려오니까 배 속에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걸 치료하기가.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40대 후반 되면은 난소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의 모든 병은 난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장요근 치료다. 이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린 등 뒤쪽에 있는 것은 요방형근이고 배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장요근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잘 의식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골반 기저근이라고 합니다. 기저는 밑에 있다는 뜻이죠. 우리 맨 위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막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막을, 여기는 근육이 아니고 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모상근막이라고 해요. 모는 모자, 모자처럼 생긴 막이다. 그래서 모상근막. 이게 우리 몸통 전체를 여기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두통 생기면 여기를 치료하면 희한하게 휙 풀리죠. 백회 시내 있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위에서 딱 붙들고 있고 이걸 밑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우리 몸통이 이거라면 위에서 꽉 붙들고 있고 밑에서 꽉 붙들고 있는 게 밑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반 기저근에 뭐가 있냐면은 항문이 있고 여성 생식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누가 관리하느냐? 허리에서 관리. 허리에서. 여기서 생기는 병들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나이를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실금, 변실금, 요실금 들어보셨죠? 예. 나이 들어서 노화가 되면은 힘이 없어지는데 왜 여기 힘이 없어지냐 하면은 뇌의 끝이에요. 뇌의 끝. 마치 손끝, 발끝처럼 뇌가 척수를 타고 쭉 내려가고 신경으로 연결돼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노화가 되면 여기가 신경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변실금이 오고 요실금이 오고 또 뭐가 와요? 음, 네. 뭐 변비도 연관이 있어요. 또 치질, 치루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허리에서 치료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육까지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관리자. 그러면 왜냐하면 뼈를 관리하는 것도 신경이고 왜? 척수가 만들었으니까. 근육을 관리하는 것도 신경이고. 뼈가 틀어졌을 때 뼈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그건 아주 하수가 하는 일이에요. 뼈가 틀어지면은 그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을 치료하는 게 진짜 치료인데, 그건 그 근육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치료는 신경이 하는 거다. 진짜 치료는 신경이다. 근데 치유의 핵심 지식 2번,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고 작동하는 에너지는 전자기력밖에 없다. 전기적인 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허리와 관련된 모든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골격과 근육과 장부 다 관리하는 게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뇌가 여기 있으면 뇌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뇌예요, 뇌. 여기서 모두 쭉 연결되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요추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추신경은 원래는 근본이 뭐냐? 요수예요. 이 안에 있는 뇌예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신경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척수라고 해요. 허리에 있는 척수라고 해서 요수라고 해요. 이 요수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신경만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요추신경이 여기서 5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천골이라고 그랬죠. 뼈가 여기 있고 밑에 천골이 있고 장골이 있고 천골과 장골 사이에 천장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골이 있고 척추의 모든 병은 이 미골 쪽과 천장관절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신경을 따지자면 여기에서 요추신경 5개가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청골에도 신경이 5개가 나와요. 그럼 이 요추신경 5개와 청골신경, 천추신경 5개가 여기 4개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5개가 전부 합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모든 근육. 자, 근육 한번 기억해 봐요. 첫 번째, 허리에 있는 근육, 광배근, 요방형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또 뒤로 가서 햄스트링, 앞에 가서 대퇴사두근, 치골에 붙어 있는 네 개의 근육, 치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근육, 장요근. 이거 전부 다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모든 질환, 통증, 이건 전부 다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여기 장요근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랬죠. 신장이 여기 있어요. 신장. 갈비뼈. 갈비뼈 12번 밑에 안쪽에 신장. 신장에서 관이 두 개가 쭉 내려와 가지고 방광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신장 방광. 방광이 앞에 치골뼈가 있으면 방광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방광 바로 뒤에 있는 게 자궁이고 자궁 바로 뒤에 있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은 대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장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옆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꺾여가지고 S자로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 S결장, 이것을 대장이라고 해요. 직장이라고 해요. 대장하고 직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발생할 단계에서 신장, 방광, 그다음 방광 뒤에 있는 자궁, 자궁 옆에 있는 난소, 자궁 뒤에 있는 직장, 이것이 같은 세포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관리자도 같아요. 누가 관리자예요? 이게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음, 이거는 이제 우리 몸 공부할 때 쭉 한번 설명했던 건데, 뭐, 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요추 1, 2, 3, 4, 5가 있고 청골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장부를 보면은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원기, 허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허리에 있는 장기, 다시 말해서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을 원기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몸이 됐잖아요. 세포 하나에서 몸이 될 때에 몸은 신비하게도 원본 세포를 보관을 해요. 원본 세포를 보관을 해요. 원본 세포를 보관하는 데가 장소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원본 세포가 계속 증식하거든요. 계속 증식하는데 이 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예요, 원래. 근데 이 세포들이 고갈을 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원래 세포, 원본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뇌에서 존재하는데 뇌실 속에 있는 뇌실 속에 있는 뇌신경 줄기세포. 두 가지가 고갈되면 죽는 거예요. 고갈되면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원본 세포, 다시 말해서 원기가 잘 가동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원기가 잘 가동되는데 연관된 장기가 뭐냐?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니, 직장하고 원기하고 뭔 상관이 있지? 직장은 그냥 대변을 보관했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아니, 방광하고 원본세포하고 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방광은 그냥 소변을 이렇게 보관했다가 버리는 건데,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는 20만 종류의 약을 만든다 그랬죠. 1초에 170만 개씩 만든다 그랬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약이에요. 소중한 약이에요. 그것이 쓰고 나서 혈액 속에서 일정 성분으로 유지가 돼요. 일정 성분이 있어요. 조금만 넘치면은 바로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거나 대변으로 내보내요. 근데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보관해가지고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재흡수를 해요. 그게 방광.
그러니까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남자의 생殖세포는 고안에서, 여자의 생殖세포는 난소에서 관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신경이 이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빠지면은 우리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추에서 나오는 요추 1, 2, 3.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 원기기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이 5개까지 장기를 관리하는 신경의 이름이 있어요. 요추신경 1, 2, 3, 천추신경 2, 3, 4.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억해놔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추신경 1, 2, 3, 천추신경 2, 3. 왜냐? 이 5가지 장기, 전립선을 포함해하고 이 5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이거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요추 1, 2, 3. 왜? 왜? 여기니까. 요추 1, 2, 3. 요추 1, 2, 3. 천골 2, 3, 4. 여기서 나와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이걸 보세요. 이게 그냥 개념도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써놨어요. S3, S2에서 4까지라고 써 있어요. S가 S2에서 S4 돼 있죠. 천골 2번부터 4번 신경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리 가요. 이게 어디예요? 자궁경부예요. 여기서 자궁경부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요?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외음부, 항문 다 움직이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 그러니까 뭐예요? 천골 2, 3, 4에서 관리된다. 그 다음에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골 2, 3, 4에서.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천골은 이거예요. 요천은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절유기하고 신부원유기 할 때 어디를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이게 얼마나 쉬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뭐예요? 우선 장기로 보면 뭐?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근육으로 보면은 뭐? 광배근, 요방형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뒤에 햄스트링, 안에 있는 장요근,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5개 근육, 시골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 전부 그 얘기 뭐냐면 그게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못 움직이는 전부 몇 번? 요추 1, 2, 3, 천골 2, 3, 4 이걸로 치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허리를 치료할 때 사실은 이제 허리를 치료할 때 사람들이 허리와 관련돼서 이런 모든 다리의 근육과 허리에 있는 근육과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뭐는 아냐 하면은 아픈 거 알아요. 허리 아픈. 허리 아픈 거 뭐예요? 요통. 요통 대부분 뭐예요? 디스크죠. 디스크. 대부분 4번 또는 5번, 3, 4, 5번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디스크. 예. 이거는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허리를 너무 아파갖고 막 움직이지를 못하신대. 그 CT 찍은 거 보내오신 이거예요. 이게 등이에요. 등이고. 이게 척추뼈예요. 척추뼈. 이게 여기가 5번이니까 5, 4, 3, 2, 1. 요추 1, 2, 3, 4, 5. 대개 3, 4, 5 여기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척수예요. 이거 척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척수가 여기 보세요. 까만 거 디스크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디스크 이게 눌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너무 아파.
허리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증은 전부 이겁니다. 전부. 다른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만 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울어. 너무 아파.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사도 가보고, 막, 침도 맞고, 6개월 동안 주사도 통 없애는 그런 주사도 엄청 맞고, 6개월 동안 했는데, 젊은 아이가 20대 초반인데, 엉엉 울면서 걷지도 못하고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보통 디스크가 아니다. 이건 뭔가 큰일이 생겼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허리의 모든 통증은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우선 그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이게 그냥 살짝 눌려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척수 내부예요. 이게 디스크가 있는 그 뼈고 이게 척추 뒤에서 만지면 만져지는 뼈고 그래요. 이 사이에 여기에 척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추간판, 이게 여기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눌려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허리의 모든 통증은, 다리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의 통증, 대퇴골두, 무릎 통증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눌린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중앙에 이쪽에 눌리면 그냥 아파,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아이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터졌어요. 터져갖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나오면 그게 엄청 강하게 염증을 일으켜요. 여기서 물이 나와갖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되게 그래요. 이게 터져가지고 일이 나와서 이게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막 어른들도 엉엉 울 정도로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사도 안 돼요. 통증 주사도.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허리 치료는 이 눌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모든 치료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 전부 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눌려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수분이 빠져나가서 눌려서 협착증. 다른 원인이 아니다. 척추 협착증만으로 통증이 오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터져버리면은 그게 염증이 생겨요. 그게 척수염이에요. 척수염. 그 다음에 이 신경, 이쪽에서 어디로?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 무릎, 다리 근육의 모든 통증.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거. 물론 나이 드시면은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잘 걷지 못하는 거. 물론 이제 파킨슨이나 뭐 손의 위축증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이 잘 안 되는 거. 전부 이 문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여기만 치료. 어디? 요추 1, 2, 3, 산추 2, 3, 4. 물론 장소는 이게 요추 3, 4, 5번이에요. 요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장기는 요추 2, 3, 4, 청골 3, 요추 1, 2, 3, 청골 2, 3, 4죠. 장기는 1, 2, 3, 2, 3, 4인데 여기는 주로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모든 통증, 심지어는 발가락 끝에 있는 통증까지도 전부 여기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다. 자, 요약하면은 근육이 있고, 골격이 있고, 근육이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걸 모든 관리하는 것은, 어, 척추 뼈 속에 있어요. 척추 뼈 속에 있는 신경이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치료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척수예요. 척수가 뇌와 똑같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어디 세포가 고장 나면 바로 보고받아서 바로 명령을 일으켜서 물질을 보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시냅틱 프로틴 약 1000개 정도 그런 물질들을 보내갖고
다 치료도 하고 회복도 시키고 다 그래요.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를 치료할 때, 장기는 옮기기가 신장방광 자궁난소 직접 그 치료할 때는 요추 1, 2, 3 이거는 교감신경이에요. 이를 시키는 신경. 그 다음에 청골 2, 3, 4 이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같이 치료하는 게 좋다.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근육,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광배근, 아닌 요방형근,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햄스트링, 앞에 있는 내전근, 앞에 있는 내전근 5가지, 또 배 속에 있는 요방형근, 이 전부 다 척추에서 관리해요. 근데 그러면은 항문과 관련된 밑에 있는 거는 그 천굴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외울 거 없으면 요추 1, 2, 3, 4, 5 다 한다. 청골 1, 2, 3, 4, 5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제 혹시 사용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볼륨을 조절할 때에 우리가 숫자를 보고 볼륨을 조절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양절육이나 심본혈기나 전부 다 우리 몸에 닿으면은 몸 세포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대고, 음, 양줄력이든 뭐 제퍼든 심본력이든 전부 이제 봉으로, 허리는 전부 그 도자로 하거든요. 도자로. 양줄력이도 마찬가지예요. 도자로 이렇게 딱 대고, 심본력이 약간 움직여주면서 딱 대고 볼륨을 올리는 거예요. 볼륨 올리고 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고 볼륨 올려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딱 그쳐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골격 근육 신경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허리는 근데 너무 쉽고 간단하다. 왜? 요추 1, 2, 3, 4, 5, 전골 2, 3, 1, 2, 3, 4, 5. 그냥 그 부분만 치료하면 되니까 이만큼 다 치료하면 된다. 척수 치료와 신경 치료를 구분한다. 척수는 뼈 속에 들어있어요. 신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치료는 이 신경 치료만 해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있는 척수 치료가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양절유기를 하든 심본유기를 하든 하면은 이 에너지는 내부에 축적이 돼요. 내부에. 이게 들어가서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하다. 가면 갈수록 안에서 축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도자를 움직일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지구가? 지구가 그러면 동에서 서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속도가 어떠냐? 속도가 시속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4만 킬로 나누기 24 하면은 1770 한 7킬로 정도 돼요. 시속 1777km로 돌아요. 여러분 혹시 시속 한 150km 달려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젊었을 때 막 150km, 160km 막 빡! 하면서 달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10배. 그것보다 10배 빠르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큰 자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선 전자기력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인 힘을 사용할 때는 여기서 직선 운동할 때는 괜찮아요. 이게 원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 이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운동할 때 그냥 무조건 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9시네? 선생님, 근데 이거 설명 아까 해주신다고. 예,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처음 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 하세요. 손으로 1번을 손을 대세요. 요추 1번을 손을 대세요. 1번에서 이렇게 돌아서 치골 쪽으로 오세요. 치골 밑으로 오세요. 치골 밑으로. 1번은 그렇게 와요. 그 다음에 2번은 사타구니 쪽으로, 사타구니 허벅지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오세요. 3번은 이것도 돌아서 허벅지 끝에 무릎 안쪽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내려가세요. 종아리까지. 그 다음에 요추 4번 돌아서 대퇴 직근으로 해서 무릎으로 내려가세요. 무릎으로. 4번. 무릎으로 내려가고 엄지발가락으로 가요. 5번. 5번은 다리 바깥쪽 근육으로 해서 다리, 무릎 바깥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예. 가운데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방향이 그래요. 그 다음에 천골 쪽, 천축 1번. 1번은 이렇게 가서, 예. 다리 뒤쪽 바깥쪽. 해서 새끼 발가락으로 내려갔어요. 천골 2번 신경 해서 다리 뒤쪽 해서 발꿈치로 해서 발바닥으로. 예. 그 다음에 천골 3, 4, 5번은 엉덩 근육이에요. 엉덩 근육.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 그걸 외워두시면 돼요. 어떡하죠? 실습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실습 영상 보고 얻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중국 쿤밍에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인터넷이 안 되면 수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목숨 걸고 수업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